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독서력입니다. 독서력.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나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딱 두 가지만 장착하면 돼요. 첫 번째는 아이의 건강, 두 번째는 독서력. 독서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독서력이 어지간한 수학, 영어, 조기 교육 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독서력이다. 독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요즘에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서력이 왜 중요하냐면 독서력은 모든 학문의 그냥 기초다. 기초.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독서력이에요. 이렇게 애들을 보면 수학, 혹시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가르쳐 보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원비가 확 올라가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만 수학을 한 달 정도만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학을 봐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스토리텔링 수학이라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됐다면 요즘에는 한 10대줄 읽어야 돼. 이게 10대줄 읽어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력이 없는 애들은 그게 계산을 할 줄 알아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는 거에 응용을 넣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할 줄은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 계산을 할 줄은 아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고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이렇게 보면 한 6, 7줄 정도 쫙 나와 있어, 문제가. 그러면 벌써 독서력이 없는 애들은 이 글밥만 보고도 헉! 이래. 그래서 못 풀어. 이걸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대충 자기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지. 아, 여기는 곱하기 섹션이니까 여기 나오는 요 숫자를 곱하면 되나 보다. 아니면 더하기 섹션이니까 더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 근데 그게 저학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용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못 풀어. 글밥이 많으니까 벌써 헉 하면서 못 풀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 읽어야 이걸 푸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아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만약에 조기 교육 해가지고 영어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다고 쳐. 우리를 생각을 해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하잖아. 그런데 어떤 논문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걸 다 이해를 해? 이해를 못해. 한국 사람인데도 어떤 논문이나 이런, 아니면 잡지에 나오는 이런 어떤 저널에 나오는 이런 한 섹션을 딱 가져가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라고, 읽어보라고 그랬어. 이해를 못해. 한국 사람인데도 이해를 못한다고. 즉 조기 교육 영어 학원 다니고 이래도 이게 독서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초중까지는 어떻게 가.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모의고사에서 망해요. 왜냐면 독서력이 없으니까. 이게 영어로 된 국문학, 아니면 영어로 된 약간 높은 수준의 국어 저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국어 논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해도 이게 독서력이 없으면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해석이 돼도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장의 요지가 뭔지, 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애들이 거기서 다 틀리잖아. 많이 틀리잖아. 3점 문제 그게 있죠. 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의 요지는 뭔지, 그리고 다 읽었는데도 이 문장의 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 문제 자체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 영어를 다 해석을 했는데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틀려. 그래서 정말 독서력이 있는 애들이 빛을 발할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때이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력이 정말 없는 애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영영풀이라고 있어요. 영영풀이. 영어를 읽고 그 단어를 유추하는 건데 영어를 읽고 해석은 다 돼. 해석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읽고 그 단어를 유추를 못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근간은 뭐냐면 독서력이 없는 애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서력 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인데 얘가 남자가 또라이야. 또라이. 진짜 공부를 못하고 정말 엄마 속을 정말 그렇게 썩이고 이런 애인데, 어느 날 걔네 엄마한테서 한 1년 정도 나한테서 배웠는데 어느 날 걔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 이제 우리 아들이지만 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엄마지만 내 자식을 포기합니다.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도 얘는 인간이 안 된다. 썩었다. 이걸 막 깨달으신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얘도 엄마도 포기한 애인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걔에 대한 소식을. 어떤 소식이냐면, 걔가 논술로 인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 다른 거 다 빵빵빵빵빵점인데 논술로 된 거야. 논술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독서력 하나 잡아 놓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거야. 걔가 어떤 애였었냐면, 정말 또라이 같은 애긴 했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눈이 진짜 나빠지도록 그렇게 독서를 하는 거야. 독서를. 근데 독서도 막 시시껄렁한 뭐 이런 인터넷 소설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지적인 이런 게 이제 높아지고 강해지니까 막 논문을 찾아 읽고, 막 어떤 저널에 실린 그런 걸 찾아 읽고, 뭐 이런 정도의 애인 거야. 한 달에 한 100권 이상을 읽는 애였어. 걔는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오늘 책을 읽고 있는 애였어. 그래가지고 얘가 말빨로는, 얘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였었는데 말빨로는 전교 1등하고 붙어도 안 뒤지는 애였어. 아무도 걔를 건드리지 못했어. 왜? 말빨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인서울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놀랍다. 논술로 어떻게 인서울을 들어갔냐. 정말 놀랍다. 무슨 그런 논술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집에선 다 포기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한 거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애가 아직 어리고 그렇다면 진짜 뭐 영어, 수학 이거 빨리 시작하는 이거보다 독서력을 높여줘라. 독서를 할 수, 어떻게 해서든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독서를 시켜라. 예.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 혼자 개척해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말 독서력이 있는 아이들은 좀 늦게 시작을 해도 그걸 따라가.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거야, 저력. 그리고 독서력이 있는 애들은 뭔가를 배우잖아.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는 철저히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걸 배워야 한다, 이럴 때는 정말 다른 아이의 한 몇 배의 속도로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그렇게 독서력이 강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4학년 때 ABCD 알파벳을 배우면서 처음 영어를 배웠었거든? 근데 좀 똑똑한 애라는 건 알았어. 근데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독서를 시키고 막 이랬던 애였었는데, 4학년 때 ABCD 가르쳤어. 근데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를, 그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쭉 대학교도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쭉 살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내 이름하고 비슷했어. 엄청 비슷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이 독서력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른 거 막 일찍 배우고 이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독서력이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한 5살 때, 대여섯 살 때 정도가 되면 그림을 그리는데 글씨처럼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글씨는 아닌데 글씨처럼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를 잡아. 그때 비로소 그들은
글씨를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게 사인이거든. 그때를 잡아서 걔를 앉혀서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때 쿠팡에 들어가서 한글 떼기 아니면 한글 연습 뭐 아무거나 시리즈로 된 거를 구매를 하세요. 뭐 1단계서부터 7단계가 있는 것도 있고 1단계서부터 8단계가 있는 게 있어. 아무거나 그냥 사. 그래서 그냥 하루에 2쪽씩 그냥 이거 풀어라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뭐 따라 쓰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엄마가 어떤 양념도 치지 말고 어떤 해설이나 설명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루에 2쪽 아니면 4쪽씩 풀게를 시켜요. 그러면 정말 나는 진짜 이 책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들이구나. 진짜 인정하는 게 그 책 만드는 사람들이 똑똑해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에 2쪽씩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느덧 한 5권 정도를 띄고 나면 애들이 거의 한글을 떼어요. 그런데 이게 7권이나 뭐 10권 뭐 이렇게 마무리 단계까지 안 가도 그거 마무리까지 가는 애들도 없을 거야. 마무리 단계까지 안 가도 중간만 가도 한 5권 정도만 가도 애들이 한글을 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 뭐 헷갈리는 거, 뭐 이런 거는 어른도 헷갈리는 거 있잖아. 그거까지 떼지는 못하지만 얼추 책을 읽고 뭐 글씨를 얼추 쓰고 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글씨를 쓰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글씨처럼 그림을 그리는 그 시기를 반드시 잡아서 그때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는 얘가 글씨 쓰는 걸 거부를 하고 싫어하는 그런 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시기를 지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돼도 글씨를 못 쓰는 애들이 태반이야.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글씨 못 쓰는 애가 있어가지고 영어 가르치다 말고 내가 한글을 가르쳐줬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독서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는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가분하게 시험 이제 다 본 애들은 그냥 나가서 뭐 뛰어놀으려고 그랬고 알아서 놀아라 그리고 나 좀 쉬자 이렇게 했고 내일서부터는 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